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은 용인 등 7곳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자, 614조 민간 투자를 이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정부가 핵심 전략 산업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용인 등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 간략하게만 말하면 정부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가까운 미래 산업에 대해 글로벌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볼 건 2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전고체. 자, 일단 2차 전지가 여기 있죠. 자, 리튬 황이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 4.2조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울산 쪽에 2차 전지 포트폴리오에서 전고체가 있습니다. 예산은 7.4조 원, 4조 원. 자, 민간 투자니까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인터뷰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황화리튬의 현재 단점은 높은 단가, 가격이죠. 높은 단가지만 이건 여태 황화리튬이 산업적으로 사용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고, 수요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다. 별로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 전략 산업에 황화리튬이나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세대 2차 전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기정사실인 현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는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요 원칙에 따라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우선 배정을 한다. 그러고 나서 특화단지 지원 때는 예타도 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타가 뭐냐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예타. 자, 근데 이것을 면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해당 지역의 이득이라던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요. 초격차 기술, 즉 이 전고체 배터리 부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 개발이라는 더 중요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연구개발 관련해서.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도기업 유무, 신규 투자계획,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했다라고 이 지역을 정한 그 기준을 설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은 삼성 SDI 울산공장서 LFP 양산 추진. 자, 한반도가 있고요. 각 기업들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선도 기업들의 공장 위치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데, 최첨단 2차 전지 마더 팩토리 2차 전지 부문에서는 청주에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기 최대 2차 전지 핵심 소재 경북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EM, 그리고 미래 2차 전지 수요 대응 삼성 SDI. 자, 이수는 에코프로비엠의 시제품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죠. 주거래 업체가 될 기업입니다. 자, 여기다가 황화리튬을 납품하고 황화리튬 이 시제품을 공급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그걸로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삼성 SDI에다가 꽂아주는 거죠. 그럼 그 핵심 소재를 가지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연구하는 거고요. 자, 기사 내용도 보시면은, 자, 산업통상부
통상 자원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어쩌고저쩌고에 따르면 자, 삼성 SDI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지 마더 팩토리를 울산에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전고체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성공 이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에 납품할 기업이 이수입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는 전고체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투자 경고의 재지정 판단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가, 그리고 단기간 요 기대감을 바짝 당겨 썼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전고체 섹터의 수급이 2차 전지, 금양이나 에코프로 등등 여기에 상승으로 기존 리튬이온 이 배터리 쪽으로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조정이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약간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선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 전략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호재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선 지원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이들의 성공은 이수의 성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거래업체나 다름이 없으니까. 즉 이수도 이제 호재가 앞당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사업 진척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자, 카톡방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의 사업 진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 드릴 겁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경 재지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투경은 해제가 됐지만 재지정 예고를 좀 대비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도 힌트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판단일은 보시면은 자 20일 어제부터였고요.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해서 8월 1일까지 최종 판단을 합니다. 자, 최초 판단일이 7월 20일인데 19일날 좀 반등이 좀 높게 나와줬죠. 그랬던 이유가 이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늘 그래 왔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날이 하루씩 있는데 이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힌트들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폭발적인 상승은 다소 어렵다라는 겁니다. 투경이 재지정되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일단 재지정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해야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 하나, 가장 높은 가격만 벗어나면 되는 건데, 이 투경 재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주가가 근접했을 때 그 움직임을 차트에서 캐치하는 것이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일단 1번 조건, 6월 30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자, 6월 30일의 종가 3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월 18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7월 18일의 종가 34만 1,500원입니다. 500원. 세 번째 조건은 판단일의 종가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매일매일 종가가 달라지니까. 자, 잠깐 지우고, 이틀 전이면 이날입니다. 종가가 36만 3,500원이네요. 자, 40%라고 했으니까 계산기를 켜서 곱하기 1.4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8,900원이 나왔네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32만 5천원, 두 번째 34만 1,500원, 세 번째 50만 8,900원. 가장 높은 거 하나만 피해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3번. 이 두 개는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세 번째. 근데 현 주가가 32만 7,500원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는 택도 없죠. 자, 근데 하나의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했다, 하한가를 갔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한가를 갔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일부 반등. 그리고 세 번째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 그럼 종가 기준은 여기고 여기니까 몇 프로 차이가 나겠습니까? 40%는 넘겠죠. 그러면 투경의 재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경 재지정이 되냐 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가의 변동이 크게 발생했을 때 주도 주체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아무 일 없이 큰 변동 없이 흘러가도 거기서 얻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주도 주체가 조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상승의 리스크를 없애는 거니까, 상승할 때의 리스크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 종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말씀드릴 겁니다. 1, 2, 3번의 조건의 가격과 어느 힌트가 포착된 건지, 3번 조건의 기준가에 근접했을 때 거래는 어느 자리에 실렸는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차근차근히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자, 과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뭐 매물이 그렇게 포진해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자, 근데 이 과정에 매물들은 이미 요 안에는 거의 다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위로, 요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소화 과정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요 파란색 선 그어놓은 41만 8천 원대까지는, 요때까지는 큰 매물이 없습니다. 즉 위로는 41만 8천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화할 매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투경 재지정 여부의 판단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의 세기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조정을 꼭 아니 꼽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유도 없이 투매 물량이 쏟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면 건강한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지만 거래대금도 꾸준하게 1,000억 이상 아니면 미달 되더라도 그 근사치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수급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날은 사실 박스권을 돌파한 날인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 박스권 상단이라는 것은 원래 저항의 의미가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고 거래도 나름 실렸지만 하락했다. 자, 요게 주도 주체가 일부러 눌렀던 것이 아닌가. 투자 위험, 경고, 주의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시켰다. 자, 이날 만약에 더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을 했다면 또 기대감에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100% 오를 거 20%, 30% 바짝 오르고 먼저 땡겨 쓰는 꼴이 되고, 이 기간 조정은 더 길어지고 가격 조정은 더 심하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황아리튬에 대해서 이수에서 직접적인 계약이라던가 뭐 뉴스 소식이 뜬 게 없는데 상승을 하면 오히려 투매 물량이 많아집니다. 매도세만 거세지는 거죠. 기대감에 오른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저는 전고체가 차세대 2차 전지가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고체 유망하지만, 그리고 전고체에서 이수는 절대 빼놓을 수 없지만, 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3의 대체 에너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전망이 좋고 가능성이 높은 게 요 전고체 전지, 전고체 배터리지만 몇 년 뒤에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좀 무모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 현재 전고체가 시장의 핵심 중 하나로 있는 지금 시세를 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관점에서 매매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단타 치고 나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시세 줄 땐 수익을 먹고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시세를 줬다, 그럼 여기서 팔고,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 그럼 여기에 매수를 하자, 물량을 더하자, 그걸 반복하자는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매매해서 방망이를 짧게 쥐고 단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라는 거죠. 넣어놓고 무대응으로 왜 안 오르냐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작건 크건 조정의 힌트가 제공됐을 때는 일부 분할 매도, 그리고 반등의 힌트가 제공됐다. 그러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물량을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당장 수익이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들이 모여서 꽤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2주 뒤에도 32만 7,5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반복하면 이미 내 계좌에는 차익이 남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테마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 하나면서 순환매로 수급이 빠졌다가 그리고 몰렸다가를 반복하는 종목, 전망도 좋고 뭐 작전주처럼 허상이 아닌 실체가 있는 종목은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가치 투자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매매하기에 매력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안정적이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이수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의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련해서 제공되는 각각의 힌트 말씀드리고요. 힌트를 토대로 분할 매수가, 분할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은 그 근거, 제공된 힌트가 왜 매수 타점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제가 아까 강조드린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정주고 목매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 전지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됐고요. 많이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그러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많이 느끼고들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동시에 2차 전지뿐만 요 2차 전지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반도체. 반도체가 동시에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중에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려면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심이 키포인트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